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이제 피부에 어떤 경로 그리고 화장품과 피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들 그리고 각각의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가 앞으로 제조를 하게 될 텐데 이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또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 고시된 성분들은 정확한 성분, 함유된 용량에 맞춰서 첨가하였을 때 정상적인 화장품이 완성이 됩니다. 제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이나 이 용량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할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면 지난번에 정의를 했듯이 가장 첫 번째 미백, 또 두 번째 주름 개선, 세 번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 추가가 됐다 그랬죠? 모발, 또 피부 모발에 관해서도 이 모발 부분에서도 색상 변화,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탈색 이런 부분에까지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가 되고 분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범위까지냐, 같은 색소 침착도 어느 범위까지냐 이것을 알아봤을 때 색소, 미백이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 그래서 기미 주근깨가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이 된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이거는 성분으로서 원료로서 입증이 된 원료겠죠.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거. 자외선, 햇볕을 방어하거나 곱게 태워주는 거. 자외선 차단을 시켜주거나 산란시켜서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 색상, 모발 제품에서도 색상을 변화시켜주는 게 탈염이라 해서 염색을 시켜주거나 탈색을 시켜주는 이런 화장품이 되는데, 단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시켜주는 스프레이 타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일회성 그런 제품은 기능성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고요. 또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이 됩니다. 탈모,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리 제모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떼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능성 제품이 아니에요. 제거를 할 때 크림 형태라든가 이런 자연스럽게 물리적 자극, 신체, 피부에 물리적 자극이 안 되는 것들의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다. 또한 탈모 증상에서도 코팅 같은 일회성은 기능성 제품이 아니다. 또한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튼살을 엷게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거 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여드름성 아토피 피부 이런 것들은 여기 2019년 얼마 안 됐죠. 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아토피성 피부는 피부과 의료 영역에서도 포함된 제품이다, 제약이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돼서 개정이 된 문구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한다. 그래서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심플하게 우리가 유용성, 지용성 성분을 피지막을 보호해주면 가려움증이 예방이 되잖아요. 그런 지용성 성분을 많이 포함이 된 크림 종류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기능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런 범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번 시간 첫 번째로는 항노화 제품이다. 노화 화장품이다. 교재로는 제가 몇 페이지일까요? 75페이지예요. 75페이지. 이 앞부분에 피부와 화장품, 여기 제가 피부 건강 71페이지는 패스를 한 부분은 이유는 이제 식품과
약용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고, 당연히 피부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화장품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뭐 당분을 많이 섭취한다던가 칼슘이 부족해지면 신체 저항력도 약해지고 피부의 조직 개선이라든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보시고요. 제품의 화장품 관련해서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으로. 그래서 75페이지 항노화 부분과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층을 기준했을 때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이 변화되죠. 세포가 노화가 됨으로써. 그래서 피부층도 전체적으로는 얇아지기도 하고 각각의 피부 표피층, 진피층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아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피부 노화의 변화된 현상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 제조는 피부의 이러한 생리현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떠한 성분도 우리가 어떤 개선이 있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피부의 노화 현상에는 피부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점막, 광택, 당연히 조직, 탄성자. 탄성은 무엇이?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이 좌우한다. 콜라겐, 엘라스틴은 누가 만들어준다? 진피층의 어떤 세포? 섬유 아세포가 만들어준다. 수분 감소, 진피층의 수분 감소는 무엇이 관여한다? 기질. 표피층의 수분 감소는 무엇이? 다양한 막이 있었어요. 각질층, 피지막, 레인막 이런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런 막의 유수분의 손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피부가 노화가 되면 당연히 피부에 존재하는 세포, 색에 관여하는 세포, 멜라닌 세포겠죠. 멜라닌 세포에 멜라닌화 색소가 침착이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피부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항노화 제품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노화 제품은 주름 억제 제품입니다. 주름을 억제시켜주는 노화의 현상을 보완하는 게 노화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화의 원인으로는 내재적 원인,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적인 노화, 신체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한 살 한 살 세월이 지나감으로써 노화 현상이 되면 전체적인 신체 또 피부 조직이 유전적이거나 신체 나이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세포의 노화로 인한 노화. 또 외재적인 요인은 나이는 10살, 나이는 20살에 맞는 신체 피부 건강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피부가 나이 신체에 비해 빨리 노화가 되는 현상들이에요. 최근 이제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지금처럼 어떠한 생활 패턴이냐가 피부의 노화를 진전시키느냐 아니느냐 이런 외재적인 요인으로 공통된 것들은 이로 인해서 햇빛이나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성시킨다. 자유라디칼,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세포의 노화를 급진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최근 학설 중에서는 피부 노화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최대의 피부 노화를 예방시켜주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겠죠. 거기에서 이제는 피부 노화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신체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피부 두께 감소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하는 부분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이제 40, 50이 되면서부터 여기 50이 기준적으로 완전히 꺾어지네요.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하얀 곡선으로 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신체적인 연령에 따른 노화 현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성산소가 극야급수적으로 많이 생성이 되는 원인이 된다. 여러분들도 수면, 음식 습관,
스트레스, 다양한 원인으로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면 이 연령에 대한 그래프에 상관없이 급진전되는 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간단히 보면 표피층의 변화는 노화 피부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난 노화야 느끼는 것이 건성화되어 있을 때, 이게 아토피성 피부나 환경이나 다양한 유전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다양한 원인 외에 피부가 노화야 이런 50세 이런 노화 그 보습 두께라든가 변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 건성화가 되는 현상들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피부의 건성화를 관여하는 표피층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각질층. 각질층에서도 각질들을 붙여주는 세라마이드, 뭐 이런 피지, 뭐 이런 막들이겠죠. 그래서 노화 피부에는 그런 장벽을 유지시켜주고 유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표피층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표피와 진피를 구분하는 경계면이 있었죠. 이런 경계면이 굴곡이 적당하게, 우리가 유두층이라고 하는 이런 굴곡, 큰 높낮이가 있는 굴곡이 연령대나 건강한 피부는 탄성 있게 굴곡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 경계면이 느슨해져요. 이 이유는 느슨해진다는 것은 진피층에 있는 혈관에 있는 영양분이 위로 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탄성이 있으면 이런 부딪히거나 우리가 전달되는 이런 유용성이 있는데, 굴곡이 느슨해지고 이 굴곡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세포의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 피부의 변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진피층에는 당연히 섬유아세포가 이 세포가 건강해야지 뭘 만들어준다? 콜라겐, 기둥을 만들어주고 탄성을 만들어주는 엘라스틴이 있고, 이러한 그 진피층의 보습을 관여하는 기질의 기질의 함유도가 아주 잘 유지가 돼야지만 노화 피부 건성화를 막아주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히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적 요소, 좀 전에 그래프는 자연적인 연령에 따라서 감소되는 변화를 봤다면, 환경에 의해서 자외선이라든가 건조되는 원인도 다양하잖아요. 온도가 너무 뜨거운 곳에 있거나 습도가 너무 없는 곳에 있거나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 곳에 있거나 그랬을 때는 피부가 닿는 부분이 자꾸 손상이 돼요. 그래서 수분이라든가 이런 투명성이라는 것은 흡수되고 탄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칠음이 생기고 단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흡수가 더 더디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외선이나 건조나 산화된다는 것은 이 우리 물질들이 코로만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내로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 호흡 정도가 방어 물질이 생기고 몸 안에서도 혈관 내에서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몸 안의 세포들도 산화가 되고 세포가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된다. 이런 활성산소가 공통적으로 다 좀 더 앞서 말씀드렸죠. 노화의 원인은 이 이론적이거나 근원적으로 활성산소의 발생들을 과다하게 생기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억제시켜줬을 때 항노화의 기능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러면서 세포 손상이나 노화 촉진이 되고 이 물질들이 축적이 되는 다양한 피부암뿐만이 아니라 암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런 원인을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피부의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일단 이번 학기의 중간고사는 레포트 대처가 될 수가 있으나 저는 그 퍼센티지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였잖아요. 기존에는 그 부분을 중간고사 퍼센티지를 줄일 거예요. 대신
기말고사 우리가 대면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학기 끝나거나 대면을 했을 때 시험을 보는데 실험을 직접적으로 실습하는 실습 점수도 있지만 이런 이론적인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피부 변화를 간단히 표피 변화, 진피의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 시에 중요한 거는 항노화의 제품이나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항산화제예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대표적인 성분은 지난 학기에 이건 똑같이 시험 문제도 나왔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요. 항산화제, 베타캐로틴,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녹착카테킨. 이거는 성분으로도 유용성을 입증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베타캐로틴을 섭취하거나 항산화제를 섭취하거나 바르거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노화, 피부적인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항산화제, 우리 신체의 항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제 성분은 베타캐로틴, 당근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식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녹차카테킨.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섭취하거나 바르거나 건강 기능 보조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거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이 되는 항산화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효소 SOD라고 하는 약자를 쓰기도 하고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SOD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카탈레이스. 이 효소로 인해서 항산화 세포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세포의 건강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또한 화장품 성분으로서 항노화 성분의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플라센타, 알란토인, 프로폴리스 들어보기도 하고 식품으로도 건강보조 식품으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센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동물의 태반에서 추출을 했어요. 예전에는 소에서 추출했으나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돼지의 태반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의료 영역에서는 주사로 사용을 한다던가 왜냐하면 신진대사 우리 몸의 대사의 능력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피로감이 있거나 그럴 때도 이런 플라센타의 추출물들을 수액으로 맞기도 하고 이 일부 성분들을 똑같은 제형은 아니에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원료로 플라센타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한다. 화장품에 내 화장품에 전성분을 봤을 때 플라센타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뭔가 조직 재생,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중점이에요? 피부 조직의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또 알란토인은 대표적으로 상처 치유, 연고라든가 화장품에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구더기 전쟁 시에 이 구더기를 이용을 해서 상처 나고 약이 부족하고 막 이랬을 때 그 구더기를 사용을 했더니 말끔히 상처 치유가 되는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더기에서 추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식물 컴프리 나무 뿌리에서 추출하여 사용이 됩니다. 뭐가 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란토인 같은 것처럼 상처 치유, 보습 기능, 노화의 대표적이죠. 노화 피부는 재생 능력이 더딘다 그랬어요. 이 각질을 만들어주는 세포의 노화가 됨으로써 각화 주기 28일 동안 각화 과정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원활해져야지만 건강한 피부를 혈색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더뎌요. 그래서 이런 재생 능력의 노화 피부에 아주 탁월한 특징이 있겠다. 프로폴리스, 밀랍에서 추출을 하는데 진정이나 면역, 항염, 염증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성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성분의 대표적인 그러면 항노화 성분의 대표 성분 플라센타, 알란토인, 프로폴리스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디에서 추출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의 과제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천연물을 우리는 같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천연물을 이용한 항노화에 대한 연구, 꽃송이 버섯, 선학초, 섬초롱, 오미자씨, 조팝나무 뿌리, 조팝나무 요즘 봄철에 아주 예쁘게 이제 필 거예요. 뿌리, 함초, 배롱나무 가지.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리고 아마 최근 들어서라든가 이 교재가 쓰여질 당시의 문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출물들의 연구는 지금처럼 항균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효과들을 이 추출물을 여러분들이 배양하고 키운 식물들을 분해물들을 만들어서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균에 대해서 또는 때로는 쥐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1년에도 몇 편씩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화장품 원료 업계에서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원료, 신소재 개발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 과업에서 보다 나은 피부에 안전하고 신체에 안전한 식물성 천연물들을 이용을 한 연구 결과의 원료들을 찾는다면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올해 또한 라벤더, 그 전에는 라벤더의 꽃만 연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꽃, 뿌리, 지난 학기에도 생성하고 자생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잘 크고 있는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효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분석하고 원료화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 개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